강의를 듣는 도중에 일체 필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몇 분 동안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거나 동화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듣고 다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됩니다. 서양교육사에서 고대,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근대교육까지 네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고대 교육에서 그리스 교육과 로마 교육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스는 여러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대표적으로 두 도시국가의 교육 형태를 보면 되겠고요. 스파르타는 그리고 아테네는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로마로 넘어와서 로마에서 공화정과 제정시대. 공화정시대 때는 로마의 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 체제가 정비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실천적 웅변인 양성의 목적을 두고 있었고, 다음은 제정시대입니다. 제정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 문화의 동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 교육을 채택하게 되고 학교 교육도 발달하게 됩니다. 사상가로서 그리스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눈여겨봐야 되고요. 로마에서 카토,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는 문화와 교육의 암흑기라고 보면 되겠죠. 소로마가 멸망한 뒤부터 문예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세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죠. 기독교는 신에 대해 복종하고 봉사하는 인간을 양성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죠. 이 스콜라 철학은 후에 대학 교육의 발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세속 교육이 있는데요. 세속 교육에는 기사도 교육과 그 다음에 시민 교육이 있었습니다. 기사도 교육은 7세 이후에 그 가정 교육을 떠나서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시민 교육은 도제 교육, 즉 형식이 없는 생활 교육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대학 교육. 대학 교육은 스콜라 철학의 발달과 그 다음에 오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사라센 문화의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민 계층이 확대되면서 대학 교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고대 학문과 예술이 되살아났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예부흥이라고도 합니다. 문예부흥은 침체하고 타락했던 중세의 문예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고요. 인문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인문주의는 초기에는 개인적 인문주의, 그리고 후기에는 사회적 인문주의로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루터의 반박문, 루터에 의해서 신교, 즉 개신교가 열리게 되죠. 기존의 대학과 중등교육기관을 개신교 정신에 맞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등교육보다는 중등 이상 대학 교육을 교화시키는 게 더 빠르겠죠. 신교의 교육 재건 사업을 통해서 교세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고 부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세력의 확장을 시도하려고 부교 역시도 교육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루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대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 교육은 크게 태동기와 그 다음에 발전기로 나뉘는데요. 태동기 때 인문주의에서 실학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인문주의의 교육의 패단을 비판하면서 실학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학하면 실용성이 생각나죠. 목적이 바로 실용성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인문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인문적 실학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실학주의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옹호하게 되면서 감각적 실학주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민의 의식을 계몽하자는 뜻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계몽주의도 두 흐름이 있었는데, 지성인들의 대항, 그리고 대중의 각성,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감각적 실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주의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주의는 계몽 사상에 지나친 그 합리주의, 또 주지주의적 경향의 반발로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태동기, 그 다음에 발전기 때는 신인문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그 기능적 인간 양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다시 인문주의로 돌아가자 해서 신인문주의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때 국가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9세기의 국가주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에 사상가를 보게 된다면 태동기 때 코베니우스, 로크, 루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발전기 때는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헤르바르트, 프레벨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교육사, 고대 교육과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근대교육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